2000년대 초반부터 2025년 현재까지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물가, 거기에 맞춰 집값도 꾸준히 오르는 바람에 이제는 내 집 하나 장만하는 것조차 버거운 현실이 닥쳐왔는데요. 이 때문에 캥거루족이 증가하고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냥 아예 백수로 사는 사람도 많고 주식, 코인 등의 투자로 크게 한탕 해보려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물가 시대에 투자 하나 없이 건실하게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집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신영만. 만 20살이란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사회에 던져진 신영만은 어떻게 내 집 마련도 하고 차까지 구입할 수 있었을까요? 참고로 만화 짱구는 못 말려는 반영구적 세계관이기 때문에 몇십 년 전 만화라 해도 배경은 계속 현재로 갱신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짱구 아빠의 스펙을 알아봅시다. 그의 나이는 현재 만 35세, 고등학교 졸업 2년 뒤 곧바로 떡잎상사에 입사해 15년째 근무 중입니다. 현재 직급은 계장인데 보통 회사로 따지면 과장 초기 정도로 보면 될 듯 하네요. 그럼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떡잎상사는 중견기업으로 은근히 큰 회사입니다. 그곳에서 15년간 근속했으면 연봉도 꽤 높을 것 같은데 챗GPT로 대한민국 중견기업 과장의 평균 월급을 구해봤더니 세전 월급이 약 42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4인 가족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먹고 사는 걸 떠나서 그는 벌써 2층 단독주택이라는 어마무시한 재산이 있고 심지어 자차도 보유 중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듯 신영만의 집은 매매가 약 3억 5천만원 정도 하고 차는 얼핏 봤을 때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만화의 작화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는 토요타 코롤라 필더라는 일본산 자동차로 풀옵션 구매 시 약 3천만원의 견적이 나옵니다. 도대체 월급쟁이가 단 15년 만에 4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어떻게 모은 것일까요? 그동안 생활비에 쓴 돈을 생각하면 집과 차를 모두 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로또라도 맞은 것일까요? 짱구 할아버지가 갑부라 물려받은 돈이 많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신영만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장기융자, 즉 3억 5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그 돈으로 일단 집을 사고 35년에 걸쳐 나눠 갚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껏 빚 없이 35년을 살았지만 앞으로는 빚 갚는데 허덕이며 35년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굳이 빚 안 지고 전세나 월세 들어가면 되지 않냐?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예전 같았으면 전세는 합리적 대안이었지만 현재 전세금이 매매가의 70-80%까지 올라온 지역이 많습니다. 즉 전세와 매매의 갭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 그냥 빚 조금 더 내서 내 집을 갖자가 돼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은 오를 것이라 믿는데요. 실제로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만약 대출로 발생되는 이자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빠르면 집을 산 사람이 더 이득이겠죠. 또한 전세는 여러 위험이 있는데요. 특히 요즘 많이 보이는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깡통 전세 등이 있습니다. 몇 천만 원에 달하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단 1원도 돌려받지 못하는 아주 악랄한 사기 수법이죠. 하지만 집을 소유한다면 이런 불안 요소도 없고 전세 갱신해야 되는 귀찮음도 없고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인테리어도 가능하고요. 또한 결혼하거나 아이 있는 가족일수록 안정적인 터전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집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들기 때문인데 가족이 있는 신영만에게 집은 1순위였겠네요. 그럼 신영만은 한 달에 얼마를 갚고 있을까요? 3억 5천을 35년 장기 대출로 빌렸을 때 평균 이자율을 4%라 치면 이자를 포함한 상환 금액은 총 6억 원, 매달 약 120만 원을 지불해야 된단 말입니다. 즉 현재 실수령액이 350만 원인데 약 35%를 주택대출로 갚는 셈이죠. 나머지 230만 원으로 생활비, 보험, 육아비, 차량비 등 다 써야 되는 상황. 그래서 장기융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신영만의 표정이 안 좋아지고 특히나 술 마신 이후 짱구에게 융자 드립당하면 꼭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230만 원으로 4인 가족의 가계부를 임시로 작성해봤는데요. 식비 약 70만 원, 관리비, 휴대폰비 약 25만 원, 육아, 교육비 약 40만 원, 차량 유지비 약 30만 원, 가족보험료 약 25만 원, 옷과 생필품 약 10만 원, 복미선이 좋아하는 장동건 나오는 영화도 한 편 봐야 되니까 티켓 팝콘비 8만 원, 짱구 아빠가 가끔 벽장에 숨겨놓는 비상금 5만 원, 부부끼리 용돈도 써야 되니까 약 20만 원 하면 총 지출 약 355만 원, 실수령 365만 원 중 사실상 전부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나마 상여금이 들어온다 치면 연 400만 원 정도 추가되긴 하나 당연히 집안에서 누군가 아프면 병원비 나가고 가끔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되고 친구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 경조사비도 은근히 만만치 않거든요. 빠듯하지만 간신히 버틸 수 있는 현재 신영만의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아들과 아내에게 대놓고 박봉이란 소리를 듣지만 맞벌이 없이 혼자서 4인 가족을 책임져 버리는데 사실 엄청 대단한 거죠. 그럼 나중에 회사에서의 연차가 쌓이고 연봉이 오르면 신영만은 여유로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회사에서의 입지가 커질수록 짱구와 짱아의 크기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갈수록 아이들 교육비가 올라갈 것이고 20살이 넘으면 대학 등록금도 내야 되고 용돈도 많이 줘야 되고 월급이 오를수록 지출도 덩달아 오르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애들이 그 정도 나이 되면 신영만은 노후 준비로 적금 들어놨겠죠.
빚은 다 갚아가지만 입출금 통장은 여전히 텅텅 비어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더욱 잔인한 점은 재테크의 꿈도 꿀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코로나 이후로 삶이 팍팍해진 이후로 큰맘 먹고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졌죠. 하지만 시드가 거의 없다시피 한 신영만은 아예 주식시장을 들여다볼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집값이 오르기만을 기도하고 있을 것 같죠. 퇴근 후 집에서 맥주 한잔하는 소소한 행복이 그의 유일한 삶의 일탈입니다. 가끔 예쁜 여성 훔쳐보는 것도요. 하지만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집은 온전히 신영만의 것이 되니까 그때 집값이 많이 올라 있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숨만 쉬어도 집값이 오르는 형태를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신영만도 이대로만 쭉 간다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오를 것인데 하지만 신영만의 경우 집을 산 타이밍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 표는 주택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인데 신영만은 3-4년 전 집을 샀으니 집값이 고평가되었을 때 매매했다는 말이 되는데 현재는 수치가 많이 떨어졌죠. 위험지수가 떨어졌다는 건 과열이 진정됐다는 뜻이지만 같은 시기에 보통 집값도 꺾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매매 당시보다 지금 더 떨어졌을 수도 있고 3년만 늦게 살걸 이라는 후회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손익분기점을 넘기 전까지 당분간은 쓰린 속을 알코올로 달래줘야 할 것 같네요. 그럼 실제로 신영만의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모습은 극장판 18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짱구가 20년 뒤에 자기 집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짱구가 대문 앞에서 인기척을 내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20년 뒤의 신영만. 55살의 나이, 아직 대출 기간이 12년 남았음에도 스트레스 때문일까 머리에서 빛이 나는 모습입니다. 짱구 엄마는 그동안 뭘 먹고 살았는지 정말로 삼겹살배 아줌마가 되어버렸죠. 또한 기대와는 다르게 짱구네 동네는 슬럼가가 되어버렸고 집도 차도 너무 오래되어 가치가 많이 떨어진 모습이고 벽지에는 곰팡이가 핀 흔적이 그대로 있음에도 따로 관리는 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완전 짱구네 절망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처참한 모습인데요. 물론 평행세계를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빚을 다 갚는다 해도 최악의 경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 요소들은 남아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신영만은 왜 결혼을 했고 무리하게 대출까지 해서 집을 샀을까요? 사실 신영만은 자기 인생 최고의 행운이 짱구 엄마랑 결혼한 것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사랑꾼입니다. 그냥 복미성과 같이 살 생각 하나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이죠. 신영만은 가족에 관련된 명대사가 정말 많은데요. 악당한테 가족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고 싶어 한다든지 대신 일할 사람은 있어도 아빠는 대신할 수 없다든지 이런 대사들을 보면 가족에 대한 애착이 정말 큰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35년 장기융자에 한탄하는 현실이지만 돈이 있어서 가족이 있는 게 아닌 가족이 있기에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신영만의 장기융자 내고 결혼하는 판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